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4주차 3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자식을 삼키는 크로노스, 사투르노스 얘기했죠. 그래서 제우스가 자라서 자식들을 토해내겠다라는 간략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그 토해내고 나서 역시 크로노스는 죽은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크로노스와 그의 형제들, 신들, 티탄족들과 그 제우스와 그의 형제들 간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신들의 전쟁. 보시죠. 신들의 전쟁. 하여튼 별들이 다 있어요. 그리스에는.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티타노마키아라고 부릅니다. 티탄족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여줬던 거고. 자, 티탄과의 전쟁. 티타노마키아. 마키아가 이제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티탄의 이라는 뜻이에요. 티탄의 전쟁. 10년간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이아가 이제 묘한 존재예요. 가이아가 말하자면 자기 자식들과 손자들 간의 전쟁이잖아요. 근데 손자들의 편을 듭니다. 그래서 가이아가 충고를 해서 우라노스가 낳은 자식 중에 이제 그 크로노스 자식 중에 이제 퀴클롭스하고 헤카톤케이르가 있는데, 크로노스가 이제 우라노스에게 잡혔던 그 자식들 풀어주는 과정에서 안 풀어준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퀴클롭스와 헤카톤케이르. 어디를 보면 이제 다시 가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을 올림포스 신들이 가서 풀어줬고, 그래서 이 전쟁에 합류시켰다 이거지.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는 뭐 일종의 예언이겠죠. 그래서 퀴클롭스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우스의 천둥, 번개, 벼락, 이름이 이제 천둥, 번개, 벼락이라고 그랬었어요. 브론토스 뭐 이런 이름들 셋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신화에 따르면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에서 제조되는 번개들을 제우스에게 같이 만든 거죠. 헤파이스토스 같이 만들어서 제우스에 제공한다 이런 건데, 사실은 좀 안 맞죠. 헤파이스토스는 나중에 태어나니까 그런 식의 이제 신화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원군은 스틱스도 그 오케아니데스, 그러니까 오케아노스의 자식들 3,000명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자식 중에 하나죠. 스틱스가 좀 헷갈리는데 네레우스인지 싶기도 하고, 스틱스가 강이니까 뭐 오케아노스가 강인데 아무튼 ним프입니다. 원래 스틱스가 이름이 뭐 좀 무시시해서 그렇지 여신이에요. 여신. 자기 자식들을 이끌고 제우스에 합류하는데, 자기 자식들이라는 게 바로 나이키 아시 나이키? 그 운동화 브랜드 나이키가 니케입니다. 승리. 크라토스는 힘이란 뜻이고 비아도 완력이란 뜻이고, 그래서 제우스의 권력 기반입니다. 이 승리와 뭐 힘과 완력 이런 것들이 제우스의 힘이 어마무시하다 뭐 그랬어요. 그래서 뭐 호메로스에 나오던가요, 제우스를 제외한 나머지 올림포스의 신들이 한데 뭉쳐서 줄다리기를 해도 제우스가 한 손으로 또는 한 손가락으로 다 끌어모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유치하지만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반대편에서 이제 벌을 받고 미움을 받는 존재가 이아페토스라는, 이건 이제 티탄이죠. 티탄. 그 티탄과 그 티탄이 이아페토스와 그의 자식들, 그의 자식이 아틀라스.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아틀라스는 벌을 받아요. 그래서 그 하늘을 떠매거나 또는 천구를 떠매는 존재가 돼 있고, 그다음에 프로메테우스 아시죠? 프로메테우스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주고, 뒤에 나오겠지만 코카서스산 암벽에 묶여서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그런 벌을 받는 존재 프로메테우스. 에피메니우스도 이제 있고, 메노이티우스도 제우스에게 벼락을 맞아서 죽죠. 아마 이건 이제 티탄과 그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제우스에 대항해서 싸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이 뒤에 배경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는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티타노마키아, 기간토마키아죠. 기간토마키아 중에 한 장면입니다. 이건 뒤에 다시 설명을 할 텐데, 저기 아테네 여신이 있어요. 자, 요 그림은 그 요하임 부테바엘
독일 사람인데, 그러니까 신들과 티탄들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림포스 신들은 올림포스 산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사는 거 아닙니다. 이게 천국, 뭐 이게 하늘, 헤븐, 뭐 이렇게 된 개념은 나중에 들어온 개념인 것 같고, 아마 유대 신화 쪽에서 뭐 그런 하늘을 형성하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잘 날아다니죠, 보통. 그래서 공중과 관련돼 있고, 반면에 이제 여기 티탄족들은 가이아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붙어 있죠, 땅에. 그렇게 이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 뭐 태양의 신도 있고 헬리오스 뭐 이런 등등의, 또는 뭐 히페리온 같은 그런 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대의 화가들에게는 이렇게 이제 땅의 존재와 하늘의 존재 간의 싸움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저기 보시면 이거 이제 뭐 이걸 가져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여기 보시면 이게 낫이 보이죠? 낫? 이건 크로노스인데, 그죠? 크로노스는 좀 이게 산 같은데 올라타 있는 것 같죠? 이게 크로노스의 낫이고, 반면 이건 헤르메스의 지팡입니다. 이것도 좀 웃기죠. 사실은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자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태어나는데, 지금 헤르메스가 여기서 또 거들고 있는 것 같고, 제우스가 여기 벼락을 들고 있잖아요, 그죠? 나체의 제우스 할아버지로 돼 있네. 근데 그죠? 뒤에는 누군지 모르게 아프로디테에 일려나, 여기도 날아다니는 아폴론 정도 본 것 같죠? 투구를 썼던 걸 봐서는 이제 뭐 아레스일 가능성이, 아레스 전쟁의 신. 여기도 이제 포세이돈 같아요. 여기는 뭐 창 같은 걸 들고 있으니까 포세이돈의 삼지창. 반면에 이제 우리가 티탄들은 이름들이 뭐 이렇게 많이 없으니까 티탄들의 모습인데, 이거는 이제 1600년에 만든 그림입니다. 요거는 아틀라스를 보여준 그림인데, 멋있어서 내가 가져오긴 했는데 누구의 작품인지가 추적이 안 됩니다. 보니까 이게 요 그림이 타투, 문신으로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일부러 그린 건가? 근데 이 형태를 봐서는 어디 벽에 붙어 있는 기둥처럼 되어 있는데, 그래서 출처를 확인 못했습니다. 혹시 뭐 여러분들 타투에 관심 있는 사람 많을 테니까 출처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제보 바랍니다. 그리고 요게 아까 그 그림입니다. 요게 그 헬레니즘 시대가 언제쯤인지 얘기했었죠. 기원전 320년로부터 기원 후 30년까지 한 300년간의 기간을 헬레니즘 시기라고 했는데, 이거는 기원전 170년의 작품입니다. 페르가몬이라고 그 이오니아 지역에 있는 유명한 도시가, 고대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뭐 클레오파트라도 들렸다 그러고, 뭐 유명한 도서관도 있고 뭐 그래요. 그 페르가몬에 조각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페르가몬의 어떤 제단을 장식한 한 100m 정도 된다 그래요. 이 헬레니즘 시대의 조각 특징입니다. 이렇게 역동적이고 그로테스크하고, 그 다음에 뭐랄까 드라마틱한 장면들 좋아하죠, 헬레니즘 시대. 여기 보시면 이 얼굴은 없어졌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아테네 여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테네 여신의 상징물 중에 니케 여신이거든요. 이 날개 달린, 멀격이 얼굴이 없지만 날개 달린 여신이 여기 붙어 있고, 여기 이제 니케 여신이어서 아테네 여신을 보필하는 거죠. 여기 아테네 여신은 요 방패가 있고, 보통 여기 이제 문양이 또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네요. 나중에 아테네 여신 얘기할 때 또 길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방패에 이제 메두사의 머리가 그려져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테네 여신이 지금 날개 달린 기간테스인데,
거인조. 이게 머리끄댕이를 잡고 끌어올리고 있어요. 아테네 여신은 날개가 없고, 이게 보시면 뒤에 하체가 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뱀은 땅의 존재임을 상징하는 것이라서 이 가이아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체가 뱀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 기간테스들은. 그리고 이 여인이 가이아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잡혀가는 것을 안타깝게 아테네 여신에게 뭐 이렇게 호소하는 듯한 모습인데 굉장히 조각이 드라마틱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티탄족과의 전쟁으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티폰이라는 괴물과 제우스가 이제 일대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티폰 대 올림포스 신들의 싸움입니다. 뒤에 있는 그림이 바로 이제 티폰과 제우스의 싸움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IEYS로 보이죠? 예. 근데 이건 이제 그 그리스 문자라서 제우스라고 쓴 겁니다. 요 S자는 알 수 있습니까? E도 있고, 그러니까 제, 여기 Y가 U 모양인 거고, 이게 Z 모양인데, 제우스, 이쪽이 뭐, 뱀꼬리 같이 돼 있죠? 이게 티폰. 타이푼. 그러니까 태풍, 타이푼. 이게 발음이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태풍은 클 태자일 텐데, 바람풍자에다가, 타이푼이란 말이 여기 티폰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얘기는 곧 이제 설명이 될 텐데. 자, 그 덩치가 하늘의 별에 닿는다고 그러고, 100개의 뱀 머리를 갖고 있고, 불이 번쩍이고, 뭐 이런 굉장한 괴물로 나와 있습니다. 타이푼을 형상화한 영화가 왜 안 나오나 모르겠어요. 나왔나요? 자, 티탄 전쟁 이후에 가이아가, 이 할머니가 참 이상한 할머니예요. 가이아가 타르타로스와 결합해서 나온 것이다. 이 타르타로스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끝이 안 보이는 어떤 시면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크로노스인가? 아마 이제 타르타로스에 갇힐 거예요. 근데 이거는 태초에 있었던 세 존재 플러스 타르타로스였어요. 그러니까 카오스, 가이아, 에로스, 그 다음에 타르타로스였어요. 근데 타르타로스가 별 역할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타르타로스와 가이아가 결합한 거죠. 그래서 이게 티탄족과의 전쟁할 때는 가이아가 올림포스 신들의 편을 들다가 그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다시 또 티폰을 만들어내서 또 도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한데, 근데 뭐 보통 이제 보면 세대 교체를 계속 끊임없이 찬성하고 있는, 그러면서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존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라는 것이 자리 잡기 이전에 그 토착 신들로 대변되는 어떤 신앙 체계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마더스, 대모신, 대지의 신, 대지의 여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신앙 체계였는데, 그것이 이민족인 그리스 민족이 들어오면서 남성 중심의 올림포스 신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여성성에 대해서 여성신을 배척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여성성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그런 이제 무의식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합니다만, 뭐 정설은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드라마틱한 얘기는 티폰과의 싸움이 처음에 이제 제우스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고 상처를 입혔는데, 그걸 이제 안심하고 다가갔다가 티폰에게 제압당해서 온몸의 여기 근육들이 끊기고 동굴에 갇혔다가 헤르메스가 이 끊긴 건을 훔쳐서, 헤르메스는 이게 도둑의 신이거든요. 도둑들의 신. 그래서 잘 훔쳐요. 다시 붙여주고 티폰을 다시 제압했다. 그래서 아이트나, 아이트나가 저 크레테 섬에 있죠. 아이트나 화산 밑에 묻는다. 그래서 아폴로도로스의 도서관에 있는 얘기인데, 이것도 좀
이상하게 헤르메스는 굉장히 나중에 태어난 제우스의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나 뭐 싶은 게 있고, 또 티폰이 워낙 대단한 괴물이어서 신들이 짐승 모양을 하고 달아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우스는 순양의 모습을 하고 달아났는데 이집트 쪽으로 달아나갔고, 이집트에서 이제 순양의 제우스를 이제 섬겼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고요. 그걸 이집트 쪽에서 그걸 암몬이라고 부릅니다. 암몬, 암몬 제우스라고 부르거든요. 나중에 암몬 신이 다시 그리스로 유입돼서 그리스의 신앙 중에 하나가 됩니다. 유입된 신이죠. 뭐 그러니까 아마 그리스인들이 그 유입된 신이 아니고 원래 제우스 신이 갔다가 이렇게 변형돼서 돌아온 거야.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하는 거겠죠. 이런 식의 설명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불교를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도덕경을 쓴 노자가 있죠. 노자가 이제 원래 글을 안 쓰는 사람인데 서쪽으로 넘어갔죠. 뭐죠? 무슨 영화 있었는데 누가 서쪽으로 간 이유인가? 뭐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그 노자가 서쪽 국경을 넘어서 중국 밖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국경을 넘을 때 관리가 글을 남겨줘야 보낼 수 있다. 그래서 노자가 이제 5천자로 된 도덕경이라는 책을 남기고 서쪽으로 서역으로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불교가 인도에서 수입됐는데 보니까 도교의 내용이랑 상당히 흡사해서 이건 노자가 가서 부처가 돼서 돌아온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설명들을 도가에서 하잖아요. 그런 얘기랑 비슷한 거죠. 암몬 제우스라고 불렀고, 나중에 알렉산더, 그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가 자기가 이제 암몬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신탁을 받고서는 화폐를 만들 때, 주화에 만들 때 자기의 모습에 뿔 돋은 모습을 새겨 넣었고, 그게 이제 아이콘이 돼서 나중에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에도 나타나고 뭐 이런다는 얘기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우스에 제압돼서 튀폰은 여러 바람을 제공하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태풍을 로마자로 타이푼이라고 포기하게 됐다. 이런 얘기. 보시면 바로 이거는 이제 양면의 모습이에요. 한쪽은 뿔 달린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세이턴, 아니 악마들 보면 뿔 달린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영화에 그 기독교의 악마들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 제니폼이라고 합니다. 제누스, 양쪽에 야누스라고 있어요. 그리스 로마의 신 야누스는 제니어리 1월 이 야누스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12월과 그러니까 전해와 새해가 맞붙어 있는 달이다. 그래서 야누스 양면의 모습을 하고 있거든. 야누스 신이. 야누스 신은 사실은 그래서 전쟁과 평화를 대변하는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누스 신전이 있어요. 로마에는. 그래서 야누스 신전이 문이 닫히면 평화의 시기고 뭐 열려 있으면 전쟁의 시기고 뭐 그랬다는 것 같은데, 거의 닫혀 있는 적이 없었다. 로마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 뒤에 모습이 사티루스라는 얘기 나중에 또 합니다만, 그 하체가 뭐 양의 하체를 하고 있는 상반신의 사람의 모습인 그런 이제 판신과 유사한 그 존재인데, 그러니까 지금 양의 머리를 하고 있으니까 사티루스를 같이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제니폼이라고 합니다. 양쪽에 얼굴이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는 것이고, 이건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여기 자기 뿔을 달아놓은 거죠. 주화는 305년에서 281년 사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난 다음이고, 요건 뒷면. 이제 좀 뒷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냐. 뭐 잘 안 보이네요. 실레온? 뭐, 그렇고요. 자, 근데 이게 뜻밖의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이거든. 모세. 성경에 나오는 모세 오경의
옷에 머리에 뿔이 달려 있어요. 이 미켈란젤로가 좀 묘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1513년 정도의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정확한 이름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1513년에서 15년 사이에 제작돼서 현재 로마 산피에트로인 반콜리 성당에 있습니다. 자, 로마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또 있어. 싸움이 또 있어요. 거인들과 알로아다이. 이 글자가 좀 작아서 잘 보이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위에 기간토마키아가 또 있습니다. 우라노스, 여기도 오타가 있네. 저런 우라노스의 피하고 가이아가 결합해서 또 새로운 거인들을 낳습니다. 기가스, 기가 인터넷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기가, 2기가 크다란 뜻이에요. 기가스. 원래 그리스어 이제 일반적인 명사, 일반 형용사예요. 기가스. 근데 이제 기가스라는 말이 거인이라는 뜻이 됐고, 기간토마키아, 거인족의 전쟁, 거인족과의 전쟁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무장을 하고 태어났고, 헤시오도스에게는 암시만 있지만 다른 쪽 전승에 따라서 이 전쟁 얘기가 전해집니다. 전쟁의 장소도 있어요. 플레그라 벌판. 왜 성경에도 보면 요한계시록인가요? 여기 보면 인류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 전쟁이 벌어진 장소가 있습니다. 플레그라 벌판에서 벌어졌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각자, 거기가 여기다, 우린 동네다,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이 있어요. 그리스 북부 트라케거나, 아니면, 이탈리아의 베수비오 화산 근처거나, 뭐 이런 설들이 있고, 여기서 전투가 벌어졌고, 그러니까, 아까 티타노마키아는 10년에 걸친 긴 전쟁이었다면, 여긴 전투인 거죠. 한 장소에서 한 판 벌어진 거죠. 그래서 가이아가 이제 자식들을 돕기 위해서 마법의 힘을 가진 약초들을 도달하게 했어요, 또. 그런데 제우스가 그걸 먼저 차지했고, 여기에 이제 헤라클레스가 참여했다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이게 좀 뭐 이상하죠. 근데, 영웅들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태어난 것 자체가, 또 신탁을 받아서 인간이 전쟁에 참여해야 이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우스가 또 바람을 펴서, 더군다나 이제 유부녀였어요. 헤라클레스를 낳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인들은 패배했고, 대개 이제 화산 밑에 깔려서 화산이 분출하게 되는 원인. 거인들이 거기서 막 요동을 치니까 밑에서 화산이 터진다.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예요. 엔칼라도스라는 이제 거인이 있는데, 그 거인이 이제 시칠리아에 묻혔다고 했는데, 아까 튀폰이 거기 묻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역시 얘기가 충돌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알로아다이 형제가 있습니다. 오토스와 에피알테스라는 쌍둥이인데, 포세이돈,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알로에우스의 아내, 이피메데이아와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로이다이라는 이름이 알로에우스의 자식들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지만, 근데 여기 이피메네이아라는 말에 이제 강력한 여왕이라는 뜻이 있어서 이피메네이아 자체가 이제 땅의 여신이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인들이었는데 하늘 신들을, 그러니까 올림포스 신들을 공격하려고 산 위에 산을 쌓았다. 뭐 오사 산 위에 무슨 산을 쌓아서 어마어마한 거인인 거죠. 그래서 하다가 아폴론의 화살에 맞아 죽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얘기들은 이들이 이제 아레스, 전쟁의 신 아레스를 청동항울에 가두어서 거의 죽게 했는데 헤르메스가 가서 구해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혹시 제우스와 티폰 얘기랑 겹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이 구도가 재밌으니까 여기에도 적용해보고 저기에도 적용해보고 뭐 이러면서 얘기들이 많이 생긴 거죠. 동일한 이야기가 이름을 바꿔서 이제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거대한 존재는 쉽게 죽일 수가 없어서 이들 아폴론 화살에 죽었다는 버전도 있지만, 아르테미스가 이 형제 사이에다가 사슴을 던져 놓으니까
이 사슴을 쏘려고 하다가 서로를 쐈다. 뭐 이런 얘기. 서로의 무기에 맞아 죽게 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다. 아르테미스는 사냥의 여신이거든요. 그리고 사슴이 아르테미스 여신의 상징물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트리뷰트라고 하는데 기물. 예. 자,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데 바로 아까 얘기했던 요건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잘못 들어본 거고 이게 이제 기간토마키아의 장면을 그려놓은 겁니다. 좀 확대를 좀 해서 볼 수 있을까요? 저기에 보시면 여기 이제 기간토마키아라고 써 있죠. 여기는 디오스크로이대 기간테스 이 장면이 디오스크로이는 제우스가 역시 인간 여인과 그 더군다나 유부녀랑 통정인지 뭐 속였겠죠. 사이에서 태어나게 한 자식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남편이 있는 여자로부터 알을 낳은 거거든요. 그래서 알에서 태어났는데 한쪽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원래 남편의 자식이고 또 한쪽은 제우스의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둘인데 폴록스와 크란토르인가요? 이름이 뒤에 이름이 나올 겁니다. 그 두 걸 디오스크로이 제우스가 디오스가 돼. 그러니까 소유격일 때 제우스 디오스 이렇게 되는데 디오스라고 냉장고도 있죠. 디오스크로이 제우스의 자식이라 청년이란 말인데 쿠로스가 제우스의 청년, 즉 제우스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둘이 이제 제우스 편에서 싸운 거라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기간테스하고 싸우는 장면. 이름은 없어요. 기간테스는. 요 밑에는 아폴론대 기간테스였던 에피알테스 장면이고 또 헤카테 여기는 헤카테가 이제 나와요. 기간토스인 크릴티오스. 그다음에 여기는 니케 여신, 니케 인 체리엇, 그러니까 전차를 타고 있는 니케, 제우스의 니케와 제우스 아테나 여기가 있고, 그다음에 아테네 여신과 기간테스인 엔클레라도스가 있고, 그다음에 에피알테스는 아까 나왔던 그 쌍둥이 중에 한쪽이죠. 아니 다른 사람인데 에피알테스는 헷갈립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제우스와 디오니소스 때 기간테스인 에우리토스, 그다음에 헤라클레스가 여기 나오죠. 헤라클레스 때 기간토스인 포르피리온, 그리고 헤라, 그리고 여기 포세이돈과 기간테스인 폴리보테스, 뭐 아르테미스, 그다음에 헤르메스와 기간테스인 히폴리토스. 뭐 너무 자세하게 하나 이거? 그다음에 여기 이제 데메테르와 기간테스, 또 아레스와 아프로디테하고 에로스 대 뭐 때로 덤비는데 기간테스 이름이 없고, 여기 에리스 여신, 브라의 여신 에리스와 기간테스 여기 또 싸움. 그냥 뭐 접전이 뭐 머리끄댕이 잡고 뭐 난리 났습니다. 자, 전체 그림을 한번 쭉 보시고 여기 니케 여신. 하여튼 형상화 참 잘 돼 있죠. 멋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나왔던 그 기간테스 중에 에피알테스 맞네. 아까 그 두 명의 그 거인들, 인간에게서 태어난 포세이돈하고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에피알테스. 자, 저기가 설명이 좀 빠졌는데 뒤로 돌아가 봐야겠다. 어디 있더라 이름이?
여기 보시면 기간테스 중에 하나인데 네가 이 친구인 것 같아. 엔켈라도스예요, 엔켈라도스. 저기 한쪽에 엔켈라도스고 저쪽 여신은 좀 까먹었네. 예. 하여튼 그 장면, 이것도 역시 이제 기간토 마키아의 한 장면을 보여준 것이고요. 이 엔켈라도스가 나중에 그 토성의 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성이 사투르누스, 크로노스가 이제 신성이 부여된 거라서 거기에 위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아까 얘기했던 사슴을 중간에 넣어서 서로가 오토스와 에피알테스 서로 쏴서 죽이겠다 말하는 얘기인 거고요. 요거는 이제 단테의 신곡에 보면 오토스 에피알테스는 여기서 이제 단테가 보면 제우스를 기독교의 신과 동시한 거죠. 그래서 신에게 대항했다고 해서 교만의 죄로 이 두 거인 오토스 에피알테스는 지옥에 보내져서 형벌을 받습니다. 구스타프 도레라는 판화가가 단테의 신곡에 사파를 그려놓은 장면입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여기 보면 조그만 둘이 보이잖아요. 한쪽이 젊은 모습으로 보이죠. 이게 단테고, 요 옆에 있는 이 지옥을 안내하고 있는 안내자, 이게 이제 베르길리우스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하겠지만 아이니아스라는 로마 건국의 서사시를 쓴 로마의 위대한 시인 베르길리우스를 단테가 존경했기 때문에, 단테는 누군지 아시죠? 이탈리아의 서사시인, 서사시를 쓴, 서사시의 전통이 호메로스, 그 다음에 베르길리우스, 단테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서로를 리퍼하거든요. 베르길리우스가 호메로스를 따오고 단테가 이렇게 자기 신곡이라는 지옥, 연옥, 천국을 여행하는 거거든요. 그 여행기를 시로 쓰는 건데 거기에다 이제 많은 얘기를 담았겠죠. 그 여행의 안내자를 베르길리우스로 설정을 한 거죠. 즉 자기가 존경하는 시인이고 베르길리우스 같은 시를 자기가 쓰겠다라는 뜻이었겠죠. 안내해서 이 거인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 이 둘이겠죠. 예, 회사를 잠겨서 이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티탄들 중에 이제 섞여 있어요. 티탄스의 제목이 더 티탄스. 아까 거기는 아테네 여신이었군요. 여기 아테네하고 엔켈라두스, 기원전 410년에 400년 사이에 만들어진 화병에 있는 그림입니다. 아테네 여신. 자, 여기까지 또 한 단계 끊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